안녕하세요. 우리가 그동안 알코올 중독의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마 들으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주제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술 끊는 약이 정말 세상에 있는가? 이 강의를 위해서 가톨릭대학교 김대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소개 잠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대진입니다. 교수님 강의 기대되는데요. 보시는 분들도 집중해 주시고요. 교수님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알코올 중독의 약물 치료입니다. 그래서 되게 약물이라고 하면 되게 환자분들은 약간 뭔가 이제 경계하는 게 있죠. 그리고 보호자분들도 술 끊고 뭐 여러 가지 중독 치료하는데 무슨 약물이 왜 필요하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되게 이제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는 어떤 의지가 약해서 또는 어떤 윤리가 부족해서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거는 의지를 강하게 먹으면 되는 거지 이게 나쁜 습관이지 무슨 약물 치료가 필요하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자신있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알코올 중독은 뇌질환입니다. 뇌질환이고, 뇌질환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약물들이 이제 개발되어 있고, 그리고 치료의 성공을 따지자면 의지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확률은 5% 미만 정도가 되지만, 약물 치료를 잘 병행하면 약 50% 이상까지도 성공률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산술적으로 봐도 10배 이상의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약물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고, 또 과연 어떤 이유로 이것들이 우리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얘기는, 우리 여러분들 환자분들도 다 머리가 있죠? 설마 머리가 없진 않겠죠? 그렇죠? 머리가 없으면은 문에 그럴 수는 없거든요. 머리가 다 있는데, 머리가 다 있다면 머릿속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뇌에 이제 보상회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는 보상회로가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 뭐 지금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물론 매번 생각하라는 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옛날에 되게 기뻤을 때 어떤 경험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술 먹었을 때 난 너무 좋았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아들이 대학교 뭐 들어갔을 때 너무 좋았다. 또 내가 승진했을 때 너무 좋았다. 이런 여러 가지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공통적으로 우리 뇌에 뇌 보상 회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그렇고, 이건 공통적으로 이 뇌 보상 회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도파민이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쾌감을 느끼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그 뇌에,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앞쪽이고요, 이게 소뇌고 이게 뒤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랑 똑같은 모양이죠.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 부분이 뇌의 심부에 있는데요, 벤트럴 테그멘탈 에어리어라는 부분에서 뉴클레우스 아크음베스 축자핵이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가는 이 부분에 도파민이 나오면 쾌락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술을 먹으면 술이 위로 가죠. 위로 가겠죠, 당연히. 그러면 위에서 흡수가 될 겁니다. 흡수가 돼서 이게 피를 타고 뇌로 가죠. 뇌를 가서 뇌에 바로 여기, 요 부분에 술이 붙게 돼요. 요 부분에 술이 붙는 그런 수용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붙게 되면 여기서 끝에 가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술 먹고 나서 술 한잔 먹으면, 취하는 느낌, 좋은 느낌은 바로 여기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술 먹고 여기서 도파민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전두엽에는 쾌락 기억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기억에서 술 먹고 좋은 기억들. 그러면은, 야, 술을 더 먹어. 그러면은 여기서 술을 더 먹게 되는 일련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니코틴이 들어와서 여기에 붙으면은, 역시 니코틴이 붙어서 여기에 붙는 수용체에 붙으면 여기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이런 쾌락을 느끼게 됩니다. 쾌감을. 그래서 모든 중독약의 공통점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도파민을 못 나오게끔 바로 요 술이 붙는 곳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요, 술을 먹고 딱 하면 여기 이제 알코올이 여기 가서 이제 붙어야 되는데 우리가 먹는 약들은 여기를 차단시켜서 술을 먹어도 도파민이 나오지 않아서 쾌락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작용을 갖고 있는 약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재밌죠.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은 실제로 술 못 먹게 하는, 뭐 여러분들 드셔본 수도 있을 거예요. 날토렉손이라는 약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환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세상에 그 약을 먹고 술을 먹었는데 술 맛이 전혀 안 나고 마치 김 빠진 사이다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주는 7, 8병 먹을 수 있지만은 김 빠진 사이다는 7, 8병 먹을 수 없어요. 김 빠진 사이다 한 잔도 먹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일까 되게 궁금했어요, 저도. 근데 저도 공부를 하고 알게 됐는데 바로 이런 약이 뇌에 술이 들어가서 이렇게 딱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미리 코팅을 해버려서 붙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어도 술 맛을 느낄 수 없다. 술하고 관련된 약이 이제 한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가 있잖아요, 교수님. 네. 이 약들이 전부 다 간이나 다른 데가 아니라 뇌에 작용을 하는 약들인가요? 그렇죠. 주로 이제 저희가 술에 관련된 약들, 주로 이제 술을 안 먹게 하는 약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여러분들 항갈망제라고 들어보셨죠? 항갈망제, 영어로는 anti-craving agent, 항갈망제라고 통칭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갈망제를 여러분들도 아마 다 드셔보셨을 거예요. 우리 아캄프로세이트라고 하는 약이 있고 날트렉선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점점 이 약이 이름이 복잡해지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본인이 먹는 약 이름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캄프로세이트랑 날트렉 딱 2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 뇌에 들어가서 작용을 하지만 작용은 사실 다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여러분들도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술을 시작할 때는 어떤 기분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술 먹으면 너무 행복한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술 먹으면 기분이 없대요. 자, 우리가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liking이라고 그래요. 좋아서 시작한 겁니다. 자, 자꾸 여러분들 술 오래 20년, 30년 드셨잖아요. 자, 그 처음에 좋았던 느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좋았던 느낌들은 점점 줍니다. 점점 줍니다. 그러면 제가 환자분들한테 물어봐요. 굉장히 오래된 알코올 환자분들한테 술 좋아서 드세요? 그러면요 대부분 술 싫대요. 혹시 그런 경우 해보셨어요? 나 술이 정말 싫어요. 그럼 다시 물어보죠. 왜 술을 드시냐? 왜 술을 드시냐? 그러면은 근데 술이 나 정말 싫은데 술 없이는 못 살아요. 술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엔 좋아서 시작되는데 나중에는 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술을 먹으면 좋아서 먹었는데 나중에는 술을 안 먹으면 너무너무 괴로운 상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너무너무 술을 안 먹으면 괴로운 상태. 우리가 금단 증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금단 증상이 나타날 거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여러분들 되게 어려운 단어로 긍정적 강화, 술을 좋아서 먹다가 나중에는 부정적 강화, 금단 증상이 나타날까봐 미리 먹어둡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술을 먹는 거예요. 금단 증상 나올까봐 무서운 거예요.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바로 요 단계가 중독이 되는 과정인데 항갈망제도 타겟은 이 2가지를 각각 타겟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긍정적 강화를 타겟팅하는 거는 주로 아까 얘기한 날트렉선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 강화를 타겟합니다. 그러니까 술 맛을 못 느끼게 해줘요. 긍정적인 강화는 술을 먹으면 긍정적인 거 좋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 먹게 되는 거고 그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게 약이 있고 날트렉손. 레비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 강화는 금단 증상이 나올까봐 미리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싫은 게 부정적인 싫은 게 나올까봐 그걸 막으려고 먹는 거. 맞습니다. 그런 어떤 금단 증상이 무서워서 먹는 사람들한테는 아까 얘기한 아캄프로세이트라는 약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크게 이해를
하시면은, 아, 나는 술이 좋아서 먹었을 때는 날트렉스라는 약을 쓰고, 내가, 정말 금단 증상이 무서워서 먹는 사람은 아캄프로세이트지만, 되게 여러분들은 동시에 두 가지를 같이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대개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야속하시죠? 약을 2개를 다 줘요. 날트렉슨하고 아캄프로세이트. 왜? 무슨 한 갈망제를 저한테 선생님 2개를 다 처방하십니까? 그거는 뜻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긍정적 강화와 부정적 강화를 2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으면 훨씬 여러분들이 단주할 가능성이 극적으로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서 긍정적 강화, 부정적 강화를 우리가 통제함으로써 우리가 갈망을 통제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재발을 방지하고 술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길로 들어선다는 그런 얘기죠. 자, 제가 이 사진이 제가 했던 실험이에요. 박사학위 실험입니다. 이게 이제 소주 사진입니다. 네, 아주 옛날 소주 사진이죠. 자, 이 사진을 보여줬더니, 자, 정상인은 전혀 뇌혈류량이 감소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상인들한테 알코올, 아까 소주 사진을 보여줬더니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우리 선생님한테 소주 사진 보여준다고 해서 뇌혈류량이 증가되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증가 안 되리라고 제가 믿는데, 증가가 알코올 의존 환자는 이렇게 엄청난 양의 뇌혈류량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뇌혈류량이 증가됐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땡기는 거예요. 갈망. 그러니까 막 술이 무지무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술이 무지무지 먹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의 뇌에 혈류량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증가되면은 통제가 안 돼요. 근데 방금 하신 게 술을 준 것도 아니고 마신 것도 아니고 사진을 보여줬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요. 사진만 보여줘도 저렇게, 얘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알코올 의존 환자분들이 광고 사진을 보잖아요. 그럼 소주 사진, 소주 광고 요새 없어졌지만 소주 광고 뭐 이렇게 살살살살 흔들면은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잖아요. 그런 경우가 바로 이 갈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래서 TV 광고에서 소주 광고 없으면 맥주 광고에서도 저희도 어떨 때는 뭐 되게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바로 이럴 때는 갈망이 오는 거죠. 한 갈망제를 먹으면 이런 피가 올라오는 양이 현저히 감소된다. 그러니까는 한 갈망제를 먹으면 술에 대한 자극이 와도 이 막 땡기는 현상이 굉장히 미미하게 준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피는 금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 시간은 불과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 얘기는 그 5분 정도만 먹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든다는 얘기인가요? 그럼요. 5분만 참으면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떨어집니다. 이 갈망 정도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한 갈망제를 먹고 어떤 굉장히 강력한 자극이 왔어요. 집에 가는데 비가 옵니다. 비가 슬슬슬 오는데 상사한테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술 끊은 지는 지금 한 10년쯤 됐는데. 근데 막 골목에서 부침개가 막 지글지글 있는데 거기 옛날 술 친구가 와가지고 야! 김대진 술 한잔 먹자. 그러면은 막 갈망이 막 부글부글 이런 상태가 되겠군요. 이런 상태가 되는데 만약에 제가 한 갈망제를 먹고 있었으면 올라오는 게 적어질 거고 설령 그게 올라오더라도 내가 5분만 참으면 그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범위로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재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때 10년 동안 술 끊다 그때 술 먹고 일주일 동안 계속 먹다가 입원합니다. 그 순간에 넘어가면. 환자분들이 선생님 저 도대체 얼마를 먹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욕하는 거 가지고 2년을 얘기합니다. 2년, 2 years. 2년 정도 당신이 나랑 술 끊으면 그 다음부터 너 free. 네가 평생 술 없이 살아갈 가능성은 90% 이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졸업을 시킨다. 그럼 대부분 다 아주 잘 행복하게 되게 사는 걸 제가 경험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약물 치료에 아까 이제 날트렉슨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아캄프로세이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고스톱 좋아하세요? 쳐보셨어요? 네, 제가 고스톱 좋아합니다. 예. 그 고스톱 칠 때 1타 쌍피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1타 3피 뭐 해가지고 기분 좋죠. 한번 쳤는데
P를 3개를 하면 참 좋은데, 아캄프로세이트가 1타 3P 같은 약이에요. 한 번 먹어서 3가지 작용을 일으킨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아까 얘기했지만 아캄프로세이트는 부정적 강화에 좋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약의 특징은 금단 증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뇌의 어떤 손상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일단 그냥 뇌에 좋은 거예요. 뇌 금단 증상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항갈망 효과가 있어요. 진짜 술이 안 땡기는 그런 효과.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뇌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요. 뉴로 프로텍션. 뇌를 보호를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그래서 이 아캄프로세이트는 한 가지 약을 먹음으로써 3가지 효과를 보는 거예요. 금단 증상으로 인한 것도 막아주지, 뇌도 보호해주지, 그 다음에 술 맛도 떨어뜨리지. 그래서 정말 추천하고 싶은 약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정말 믿지 않으시잖아요. 야, 무슨 약이 머리를 좋아지게, 약 먹으면 다 머리 나빠지는 거 아니야? 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증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사진이 있는데요. 물론 영어로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우리 쥐에 있는 해마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사람 뇌를 꺼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쥐 뇌를 꺼내가지고 이 해마라는 거를 보이죠. 근데 여기다가 술을 쳤어요. 해마에 세포에다가 술을 쳐가지고 금단을 시켰더니 허해집니다. 어떠세요? 뭐 불 붙은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이 허해진 거는 신경 독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마의 세포에 신경 독성이 일어나서 이게 다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캄프로세이트는 약을 같이 여기다 쳤어요. 자, 이 색깔이 어떻습니까? 많이 줄어든 것 네, 같아요. 물론 정상에 비해서는 조금 있긴 하지만 이거에 비해서는 거의 한 70-80% 이상은 억제되는 효과를 보인다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결과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술을 먹으면 여러분들 술 먹으면 어떻습니까? 필름 끊기시죠? 대부분 다 필름 끊기시죠. 약 70-80% 필름 끊기실 거예요. 자, 기억력 떨어지시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해마에 손상을 주는 거예요. 술이 들어가서 해마에 있는 뇌세포를 죽인다는 거죠. 근데 아캄프로세이트를 드시면 해마에 있는 뇌세포가 죽는 걸 보호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결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술 드시는 분, 술 끊고 아캄프로세이트를 잘 쓰시면은 뇌세포가 좀 더 손상해서 회복이 되는, 그래서 좀 인지 기능이 좋아지는 그런 어떤 효과들을 여기서 일부 볼 수 있다는 거죠. 교수님 약에 대해 설명을 계속 해주셨는데 그러면 약만 먹으면 이 병의 치료가 되나요?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약만 먹으면 치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중독이라는 질환은 생물학적인 질환이지만 환경적인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질환인데 생물학적인 게 60%면은 환경적인 게 40% 정도 됩니다. 그걸 뭘 의미하냐면 이 병을 조절하려면은 약물 치료 플러스 사회 심리적 치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치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인지 행동 치료, 동기 치료, 여러 가지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돼야 성공률이 정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환자분들한테 그래요. 여러분 환자분들 지금 치료받는 건 종합예술이다. 자, 아까는 제가 항갈망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술을 끊을 수 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대로 우리가 치료를 잘 받으면 술을 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제가 지금 너무 술로 인해서 손상이 많이 와 있습니다. 제 손상받은 데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술을 하루 있잖아요. 한 번 과도하게 술을 먹잖아요. 소주 5병. 그러면 뇌가 소금에 배추 절이듯이 쫙 쪼그라들어요. 한 번 먹어도. 한 번 먹어도.
그리고 그 쪼그라든 뇌가 펴지는데 6주가 걸린다는 거예요. 한 번 먹고 회복되는데 6주요. 6주요. 그런데 여러분들 6주 동안 참습니까? 그 다음날 또 달리죠. 쪼그라들고 또 쪼그라들고 계속 쪼그라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흔들어 보세요. 머리 출렁출렁 하시나? 응? 계속 먹으면 펴질 시간 여유조차도 없겠네요. 맞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뇌가 쪼그라들어서 실제로 제가 본 환자분들 중에는 약 30대인데도 불구하고 뇌가 정상인에 비해서 30% 이상 쪼그라져 있어요. 거의 70대, 80대 치매의 뇌랑 같이 가요. 그래서 제가 술을 먹는 거는 알코올성 치매로 가는 급행열차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이 다 여러분들의 인지 기능을 평가해 주실 거고, 그에 따른 이제 적절한 치료를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되게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인지 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약들을 우리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쓰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스스로 해야 될 것. 우선 첫 번째. 저는 이런 질문을 처음에 많이 합니다. 블랙아웃. 필름 끊기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선생님 있으세요? 필름 끊기는 경험?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세요? 필름 끊긴 것조차 까먹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필름 끊기는 경험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한 15% 정도 하게 되고, 알코올리즘에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90% 이상은 다 필름 끊기는 현상을 하게 돼요. 근데 필름 끊기는 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힌트를 주면은 기억이 나는 필름 끊기는 현상이 있고, 힌트를 줘도 아예 통째로 날아가는 필름 끊기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거는 partial blackout, 뒤에 것은 in black blackout이라고 하는데, 저는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한테는 in black, 통째로 끊기면서 힌트를 줘도 생각나지 않는 블랙아웃이 있으면 이건 당신의 뇌가 손상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권유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진행이 되면 알코올성 인지 장애가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술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들어도 잘 모르겠고, 어떨 때는 막 자기 집에 가서 이걸 눌러도 막 헷갈릴 때도 있고, 주차를 시켜도 차가 어디 있는지 못 찾아요. 이런 경우도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코올성 유도 인지기능 저하. 이게 진행이 되면은 알코올성 치매로 갑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여기다 자전거 해놓고 자동차 해놓고 KTX 있잖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의미. 점점 빨리 간다. 네, 점점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아웃에서 알코올 인지장애, 알코올성 치매로 가는데 굉장히 빨리 가요. 속도가 더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아웃에서 치료를 시작하면 거의, 제가 이걸 어떻게 비냐면 정상은 서울, 블랙아웃은 대전, 알코올성 인지장애는 대구, 알코올성 치매는 부산이라고 비유를 하면, 블랙아웃에서 치료를 시작하면 대개는 서울까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알코올성 치매로 시작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너무 늦은 거예요, 치료가. 그래서 적어도 대구에서부터는 치료를 시작해야 돼요. 대구 언저리에서. 그래서 대구에서 치료하면 서울까지 갑니까? 물어보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수원까지는 보내드릴 수 있어요. 수원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의 뇌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느냐.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뇌는 가소성이 있고 재생을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담배 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피세요? 알코올 의존의 90%는 담배를 핍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자, 우리 뇌 재생을 가장 많이 막고 있는 거는 넘버 1, 술입니다. 술 많이 먹으면 바보 돼요. 넘버 2, 흡연이에요. 담배 피면 바보 됩니다. 넘버 3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바보 됩니다. 넘버 4, 운동 안 하면 바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뇌를 살리려면,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어차피 지금은 술 끊는 치료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꼭 선생님 저 담배 끊는 치료 받고 싶습니다. 얘기하세요. 담배를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뇌가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여러분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 다 프로그램 받으시죠. 스트레스를 줄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하세요. 열심히. 딱 더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팁을. 운동 그러면 열심히 뛰어야 되느냐? 열심히 뛰면 술 생각나면 더 납니다. 열심히 조깅하면 마라톤 하는 사람들 술 엄청 먹어요. 열심히 뛰지 말고요. 뛰는 거 좋은데 근력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육이 중요해요. 근육이 있어야 뇌 재생이 잘 됩니다. 그래서 아령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허벅지 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좋다. 교수님 아까 한 2년이라도 술을 끊으면 뇌가 다시 가소성 때문에 회복이 된다 하셨는데 그럼 그 회복이 될 때는 술을 조절해서 먹는 능력도 회복이 돼서 이후에는 좀 남들처럼 좀 술 먹고 지내는 삶이 가능하기도 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상당히 또 재밌는 질문이잖아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렇지만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한 분들의 대부분은 다 실패했어요. 뇌가 회복되더라도 다시 또 나빠져. 술 먹게 되면. 그리고 급속도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하자면 프라이밍 이펙트라고 그러고 점화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이상하게 술을 아주 오랫동안 먹더라도 어느 순간에 술이 되면 마치 도화선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이는 것 같이. 그래서 다시 활활 타오르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인생에 두 길이 있잖아요. 그럼 건강하게 행복하게 길을 갔으면 다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술을 조절해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뭐냐? 그거는 조금 다른 종류의 그런 형태의 질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알코올 의존의 그런 범위가 있고 그런 경우에만 그렇게 권하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개는 일정 시간 술을 먹게 되면 다 의존으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병리적인 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끊으셨으면 내가 평생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교수님과 함께 약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2년만 끊어도 뇌가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메시지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약물 치료 열심히 하시고 또 다른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다른 관리들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재밌는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